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보게 됐어요. 강의를. 깜짝 놀랐습니다. 지문을 다 안 읽더라고. 이 지문을 안 읽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하죠. 이런 경우는 글을 이미 읽을 줄 아는 상위 개념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2등급 아래쪽만 돼도 저는 이런 느낌 받을 것 같아요. 들으면 아니 좋다고 들었는데 뭔가 나아지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딱 요겁니다. 여기 이러면 안 올라갑니다. 점수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림 그리기를 처음 배우는 학생이랍시다. 이때 이제 샘이 등장합니다. 가비샘이 등장합니다. 자, 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비샘이 마치 큐레이터처럼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그 유명한 모나리자예요. 가운데 여자 뒤에 있는 배경이 이 높낮이가 다른 게 있죠. 이것은 아마 이 여자의 생각의 차이를 이 배경에 높낮이로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을 좀 진하게 함으로써 눈을 감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에서 약간 우울함과 그늘감이 느껴지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두껍게 이런 기법으로 그림을 그린 거야. 자, 내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 말 듣자마자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처음 배운 학생 못 그리겠지.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과 해설을 한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수준급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 나는 저걸 저래 그렸는데 모나리자를 봤더니 저런 기법도 괜찮네? 내가 한번 접목해 봐야지. 이건 괜찮습니다. 대학으로 치면 미술대학의 학사 정도 따면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배우는 학생인 경우는 실컷 설명을 들어도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보게 됐어요. 강의를. 근데 이제 우연히 이렇게 딱 보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 봐봐. 비문화 지문이야. 이 지문은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야. 이런 내용을 말한 것은 이 다음을 말하기 위해서 미리 깔아준 내용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이 깔아준 걸 잘 보고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뭐야? 또 나오잖아. 그래서 요거는 A 내용이 나오고 요걸 읽으면 이렇게 B가 나와. 그 A, B를 합해가지고 그다음에 C의 내용을 읽어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 이건 맞는 것 같죠? 지문을 다 안 읽더라고요. 이 지문을 안 읽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하죠. 마치 모나리자 그림을 해석하듯이. 이런 경우는 글을 이미 읽을 줄 아는 상위 개념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 2등급 아래쪽만 돼도 저는 이런 느낌 받을 것 같아요. 들으면 아니 좋다고 들었는데 뭔가 나아지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딱 요겁니다. 여기 이러면 안 올라갑니다. 점수가. 뭐냐면 교수님이 이미 글을요 여러분이 읽을 수 있게 다 짜놨어요. 국어적으로. 그러니까 경제교수가 지문 내도 국어교수가 글을 다듬어요. 그래서 이게 다 짜놨단 말이야. 이 짜는 걸 선생님이 차근차근 읽어주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읽어나가는가를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쌤이 보세요. 이걸 알려주기보다는 내가 모나리자를 이해시키려면 요렇게 그려놓고 애들 보고 뭐야, 자 요거는 요렇게 그리는 거야. 자 그려봐. 그거 지켜보면서 아니 요렇게 그리라고. 그 그리는 의도가 그런 거야. 계속 그려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방법은 뭐야, 전수를 받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 하는 이 방법은 처음에 강의를 딱 들을 때는요 싫어합니다. 애들이. 왜? 귀찮거든요. 듣고 알기만 하면 되었다고 착각하거든. 내가 할 줄 알게 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싫어하지만 한 달 정도만 제대로 딱 복습하면 느낌이 딱 옵니다. 왜? 내가 전보다 글이 잘 읽히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꼭 이런 것들이에요. 읽히긴 읽히는데 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 그게 문제라고. 읽히는 순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빨라집니다. 빨리 읽으려면 안 되고 이해가 됨으로써 빨리 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지문의 흐름과 평가원이 문제 출제하는 그 구성과 방식에 맞춰 풀면 굉장히 빨리 풉니다. 근데 그런 걸 하기 전에 먼저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았죠. 어떤 방법? 국어적인 방법. 요거는 과학시험이 아니고 국어를 보기 위해 과학 지문을 가져온 거예요. 물론 특히 경제 같은 지문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가 필요하죠. 근데 문제 내신 분이 원하는 기본 베이스는 고1 때까지의 기초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이나 앞에 있는 사회나 이런 데서 경제 분야가 있을 거예요. 부분이 학교에서 아마 선택 안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배웠다고 생각하고 내는 거예요. 환율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는 아무래도 뭐야, 너무 못 배운 게 많아서 약간의 기본 베이스 넣어주지만 이 배경 지식이 전체적으로 다 알려준 게 아니라 진짜 기본만 알면 돼요. 진짜 기본만 딱 알면 나머지는 뭐야, 국어적으로 읽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거? 문장과 문장의 연결관계, 접속어의 역할, 접속어 다음에 글을 예측하며 읽기, 지시어는 모두 분석하기, 빠져있는 내용을 뭐야, 살려서 읽기,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조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국어적 구조독해요. 근데 왜 국어적으로 하지 않을까?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국어시험인데 왜 자꾸 과학 지식을 선생님이 풀이해가지고 큐레이터처럼 알려주냐 겁니다. 선생님은 큐레이터가 아니에요. 내가 알려준다 해서 알려주면 그렇구나 알지만 그 다음부터 풀어도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등급이 너무 높은 학생 말고요, 2등급 아래쪽부터 3등급 4등급 학생은 이 안 올라갈 때는 절대 그걸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쌤이만 나쁘다보다는 본인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내 강의를 무조건 들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잘 판단해서 그 국어적인 그 읽는 방법을 통해서 글이 전보다 잘 읽히네? 그 방법대로 읽으면요 철학도 읽히고 기술도 읽히고 딴 거 다 읽혀요. 왜? 수능의 본질로 접근하셔야 돼요.
본질로 이거든. 자꾸 현상적인 반응하면 안 된다고. 철학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뭐 물리 지문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비문학은 방식이 일관돼야 됩니다. 일관된 속에서 그 교수가 배경 지식을 깔아주고 정보를 주는 방식을 캐치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걸 캐치해서 접목시켜서 자꾸 푸는, 그 안에서 자꾸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